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퐁당퐁당. 그래도 2주의 마지막 금요일 네. 생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쉬다 일하다 하니까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그래도 네. 휴일 뭐 감사하죠. 그럼요. 근데 감사한데 정말 놀러 가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나만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아니죠. 많이들 선혜 씨도 일하십니다. 일하고 있는 거 맞죠? 다들 네. 많이들 일하십니다. 음. 네.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신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고요. 네. 코스닥 특히나 1%대 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그 여파 오늘 우리가 그대로 맞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가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우리 좀 먼저 음. 반영한 감도 없잖아. 크잖아요. 많이 우리만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한 것 그러게요. 같아가지고 네. 악재를. 시장 얘기 네.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금요일 두 분 모셔볼까요? 네,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임성민 팀장님,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휴가도 못 내고 방송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한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성민 네. 팀장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의 임성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임성민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바로 달려와 주시고 중심을 잡아주고 네, 계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한가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바로바로 네. 내년 되겠지 하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월요일 날 나오고 또 나왔네라고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예. 근데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어. 저 머리 좀 내리고. 네네. 월요일에도 뵙고 이번 주 두 번째로 뵙겠습니다. 노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과 끝을 또 이번 주는 책임져 주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분석에 앞서서 시장 점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중동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유가가 계속해서 좀 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공격한다. 여기에 대해서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한다.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간밤에도 유가가 좀 튀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지금 시장이 가장 고차원의 방정식 같아요. 고차원의 방정식. 뭐 11월 미국 대선도 있고 맞아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제 총리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또 한번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에서 네. 원래 예전 상황이었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다 하면은 유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좀 튀는 게 원래는 네. 원래는 사람들이 겪어왔던 어떤 경험치기였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유가의 상승이 비단 지금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적어도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자체가 트럼프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불안을 계속 야기시키면서 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군요.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미국 이제 폴리마켓 요즘 많이 보는 이제 폴리마켓에서 보면 한 2주 전 정도까지 2주 정도는 미세하게 해리스가 우세를 점했는데 네. 지금은 동률입니다. 다시. 동률이에요. 다시 동률이에요. 진짜 네. 박빙이네요. 예. 이번 대선. 네. 그래서 진짜 동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어렵죠. 같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결국은 잘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길게 투자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잘라가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각 이벤트마다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이벤트에 어떻게 또 이제 이게 내 마음이 수축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이완이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야, 가장 고차원의 방정식. 저는 지금 2차 방정식도 아직 못 됐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은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참 어렵죠. 예, 임성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시는군요. 예. 네. 이게 참 그 개별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매크로가 너무 많은 이벤트들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유가가 그래도 이제 70불 네, 언저리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이거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시아 쪽에서 뭐 예멘 쪽에서 좀 그 루트를 틀어막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 이란이 이제 그 가장 그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페르시아만 봉쇄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유가가 어디까지 튈지도 모르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불안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유가 뭐 200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감이 네. 좀 고조될 때 높여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네.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튀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또 대응이 필요한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너무나 불가능한 아, 뭐 네. 우리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외의 또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는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네. 고민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포트폴리오 또? 분석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참여 보- 방법 네.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영상 네. 하단에 있는 설문 폼을 통해서 상담 신청 바로 클릭하면 네. 신청 폼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저희 방법 2번에 우리 작가님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섹터가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 주시고요. 묻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끔 부동산 얘기도 하고 채권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연금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자녀 네. 교육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많이 다양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이지만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고민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요 닉네임 멀리 보는 멀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멀리 본다. 장투를 하시는 분인가요? 한번 보도록 멀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수익률 연 10%를 목표로 합니다. 자산 분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을 롤모델로 공부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운이 크게 좋아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다만 최근 주변 지인들이 엔비디아다, 테슬라다, 변속기다, 방산해 해야지 소위 이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를 통해서 몇 배로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내 투자 방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고 해서요. 꼭 가지고 싶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도해서 한 2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요.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20만 6,800원에 매수했고요. 현재 6년 정도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EUV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시기에 매수해서요. 보유기간 동일합니다. 6년이겠죠.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있는 편이라 더 높게 목표를 잡고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익절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주식으로는 통신주, 금융주, 리츠, 국내 채권까지 총 비중 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 해지 미국채 ETF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309엔에 매수했고요. 약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에 투자한 ETF도 수익률이 높진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롤모델이 워런 버핏인 만큼 믿음이 있는 회사인데요. 417달러에 매수해서 6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은요. 포트폴리오에서 상시 가지고 있어야 할 현금 비중, 그리고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 남아있는 현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신호를 확인해야 할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또 포트폴리오의 하이리스크 종목과 미국 채권을 투자하고 싶은데 각각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보는 멀리님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포트폴리오 보니까 뭐 국내 주식도 있고요. 국내 주식도 개별 종목 그리고 조금 더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쪽 이렇게 뭐 나누신 것 같고 네. NYG 미국채 ETF 그리고 네. 미국 주식 좀 분산은 제가 볼 때 해놓으신 것 어, 같은데. 저는 엔화했지 이 상품은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평가하시는지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임성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방송 출연하고 네. 처음으로 이 전 종목이 이렇게 수익률이 플러스인 그러니까. 부분 처음 뵀습니다. 오. 아, 그렇죠. 오히려 제가 평가를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 뭐 제 포트폴리오도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기에 좀 지향하시는 바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이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향하는 바가 계속 이제 10% 정도의 수익률이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따가 종목 상담을 네네. 하면서 어떻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교체를 좀 하고 다른 걸 또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 후덜덜 하시다고 아, 다들 지금 뭐 평가를 하시는데 엔젤님도 투자 리얼 잘하시는데 닥터 K님도 이분 투자 엄청 잘한다고 이렇게 지금 완전 뭐 응원의 메시지를 네, 보내주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고민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네, 맞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긁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일단 괜찮지만 좀 교체해야 될 부분도 보인다. 일부는 네. 네,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일부는 조금 이렇게 교체를 해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살짝만 만져주면 될 것 같아요. 살짝만 만져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하시지만. 네.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근데 제가 사연을 보니까 예. 조금 더 공격적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솔솔 올라오거든요. 예, 예. 이게 네. 과연 맞는 행보일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떤 고민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가치 투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6년 동안 이제 장기 투자하셨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이제 80% 가까이 수익률인데 이게 주가만 그렇지 그 배당까지 합친 토탈 리턴을 치면은 뭐 세 자릿수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오. 예, 6년이니까 배당 다 포함해야죠. 근데 좋으면, 근데 이제 요즘 안 오르면은 남이 오르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예, 그래. 그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가치 투자형 종목을 했다가 못 참고 그거 매도하고 예, 다른 걸로 갈아탄 거는 깨지고 그거는 나중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의 엔딩이 예.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저번 방송에도 뭐 삼양식품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의 아주 그 아픈 손가락. 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고민인지는 알 것 같아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감을 하셨고 어떤 네. 고민인지도 알겠고 엇박자가 나는 게 참 진짜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네. 우리가 늘 많이 겪는 일이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고민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멀리 보는 멀리님의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종목도 좀 많았는데 네. 현대차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종목별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확인을 좀 부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거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어디에 투자를 해볼까요? 투자 섹터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리스크 종목 그리고 미국 채권에 제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적정한 비중까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현대차와 현대차 EUV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와, 전 대단한 게 지금 6년간 보유를 6년. 했다는 거는 까먹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인내심이 좋으신 건지 설마 일단 까먹으셨겠어요. 그쵸? 두신 거지. 보유 기간 6년으로 동일해요. 내 네네. 돈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보유를 해야 할지 익절해야 할지 물어보셨는데 요즘에 네. 저희가 현대차 하면은 이 GM과의 협력 관계. 그래서 이게 재료가 되지 않을까,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두 분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성민 팀장님. 우선 현대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GM하고 협력은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이제 다운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막고 시작하겠다. 방어를 예. 위주로.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투자를 그냥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동종업종끼리 플랫폼도 공유하고 같이 자재도 사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겠다는 측면이 훨씬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도 법인의 IPO 네.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승인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 인도 시장 공략할 때 상당히 자금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시장을 볼 때 네. 이 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내구재고 어찌 보면 매크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런 그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지금 해외 어떤 수출 보면은 판매량을 보면요 네. 이미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줄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처럼 계속 6년, 7년, 8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좋은 회사다 보니까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좀 더 높은 현대자동차 우선주는 가져가시되 보통주는 일부 매도하시고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에 없는 제약이나 아, 예. 네. 제약이나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환율이 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식음료, 식음료나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는 좀 저거는 세모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더 경기 방어가 있는 이제 통신주 이런 것들도 일부는 섞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통신주는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제약하고 식음료 이런 것들을 일부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사연자분의 사연을 봐도 바이오나 식품 관련한 주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추천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UV 지금 비중이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유지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6년이나 투자하신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엔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안에 계실 수도 있겠다. 아니거나 아니에 있거나 거래를 하시거나 등등.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주는 어차피 가격도 좀 싸고 그다음에 어차피 배당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건 뭐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께 여쭤보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또 두 분이나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끝날 때쯤에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쭉 저희 고민 상담 같이 지켜보셨다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현대차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붕붕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오늘 좀 그 실시간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더 나은 투자 대상을 못 찾았으면 이대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 자동차 완성차 그 글로벌리 봤을 때 독일 차들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조금 약간 P 멀티플이 좀 현대차도 좀 낮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경향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 그 베이스인 회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 도요타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그 다른 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가지고 좀 더 멀티플이 높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머징에서 이제 좀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그러면은 이제 PE 멀티플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한 PER이 한 5-6배 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머징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 IPO를 지금 준비 중인데 뭐 PER을 뭐 목표 PER이 뭐 30배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머징에 대해서는 이제 그 EV 전환은 굉장히 좀 상당히 늦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뭐 전기 충전소를 뭐 언제 다 짓겠습니까? 그냥 개솔린 하면서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머징 시장에서의 좀 그냥 차를 안 타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제 승합차 타고 그런 수요들이 아직까지는 좀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뭐 멀티플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로 이분이 지금 통신주하고 금융, 리츠, 국내 채권까지 해가지고 한 총 8%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한 비율일지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 정도면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우선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고민부터 해봐야 될 게 저는 과연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부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방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타인의 그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나 기금 규모 엄청 큰 이제 그런 기금에서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이렇게 자산들 서로 편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에 대해서 왜냐 금액 부분에 있어서 크지가 네.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분이 굉장한 이제 자산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위험 해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위험 해지를 하다 보면은 네. 수익률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거장 중에 유명하신 드러켄 밀러 같은 분도 실은 집중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어찌 보면 그분도 상당히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긴 하세요. 그래요? 수익률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제 존경하시는 이제 그 워런 버핏께서도 버핏? 예, 네. 당연히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작으면 훨씬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어느 정도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리고 만일에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현금과 등가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이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기 채권이라는 건 결국은 현금처럼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다 편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경기 전망이나 시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금보다는 당연히 단기 채권 그리고 어느 정도 장이 좀 상승하는 장이다라고 하면은 단기 채권 비중은 20% 미만 이 정도 하고요. 만약 하락장이다 아니면은 조금 횡보장이거나 지금처럼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 채권 비중을 좀 더 높여서 50% 이내까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멀리 보는 멀리님도 그렇지 않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라고 네. 하시면서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래요. 엔비디아, 테슬라, 변속기, 방산 이런 걸로 주변에서 몇 배 수익 내는 거 보면 주변에서 고민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집중 투자의 혜택을 보신 거예요. 예, 집중 투자의 혜택을 보신 현대차, 거고 현대차 6년간. 예, 포트폴리오 50% 이상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결국은 이제 본인께서는 어떤 거장을 추종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의 이상향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 계좌에 찍히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어드바이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뭐 갖고 포트폴리오. 있는 네. 포트폴리오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거 집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까 제가 그 제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종목이 재미가 없으면은 또 약간 유혹에 휩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워렌 버핏 방식 지향 뭐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 이제 좀 보고 이런 장기 투자자인데 공격적 투자도 고민이신 거잖아요. 결국 둘 다 해야지 배가 안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2020년도 21년도 때 삼양식품을 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네. 뭐냐면은 옆에서는 에코프로 BM, 테슬라 이런 거를 사고 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뭐 한 4, 5년 정도 보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 지인의 성공을 보면은 아주 스트레스 받고 배가 아픕니다.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이거 안 하려면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려면은 그냥 정말 마이웨이로 가시고요. 근데 이게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그 장기 투자형 종목 하나 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시류에 맞는 종목들 좀 같이 하면은 또 재미도 생깁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둘 다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장기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둘 다 해야 배가 아프지 않다. 네. 거의 뭐 명의셨습니다. 네, 배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환자여서. 네, 환자였군요.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지금 그런, 많은 네. 분들께서 실시간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종목 올려주시는데 도치 아빠님은 저희가 지금 말씀도 안 드렸는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해드려야죠, 라고. 그러면. 저런 네. 분들은 또 저희가 체크를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 너무 궁금한 게 네. 엔화헤지 미국채 저희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NYG 미국채 ETF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비중이 6%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1년 갖고 계셨는데 수익률도 높지 않아요. 0.6% 정도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연자 그 작가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엔화가 있으셔가지고 음. 반강제적으로 하신 거냐 했더니 엔화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기다 보니까 이제 장기 채권을 이제 당연히 이제 매수하신 것 같고 기초 자산은 어차피 그 미국 국채 20년물 이상이다 보니까 금리 하락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투자하신 것 같고 네. 또 이분이 어느 정도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해지까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그 미국 지금 2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단기물이 적자금리 인하 때문에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어째 보면은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이제 부채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떨어질 시점이 되다 싶으면 분명히 장기 국채를 다시 찍을 가능성이 몹시 크고요. 왜냐하면 그 국채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매번 단기 채권으로 이렇게 이거를 롤오버하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장기 채권을 재무부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경기가 좀 혼돈이 돼요. 네. 이게 좋냐 나쁘냐 혼돈은 되는데 아직은 침체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 보니까 장기 국채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엔화에 대한 해지 부분이 해지 코스트가 제가 보기엔 제일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해지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엔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엔화 자산 다른 것들을 편입하시는 게 좀 더 나을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는 게 좋은데 이분께서 이제 워런 버핏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네. 오늘 오히려 그 자금으로 지금 이제 일본 상사 주식들을 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네. 경로를 좀 따라서 네. 네. 엔화 흐름에 최근에 굉장히 좀 시장이 민감하게 네,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신임 총리가 쉽게 그렇게 금리 상승을 안 할 것처럼 맞아요. 최근에 또 네.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 흐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좀 첨언해 주고 참 싶으시면서. 저번에도 네. 제가 한번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일본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신 총재분하고 그다음에 총리와 총재가. 총리와 네. 총재분이 네. 이제 회담을 하시고 나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게요. 한동안 금리 인상은 없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공표한 거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 없다. 네. 결국은 예,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네. 이제 정치를. 총리의 입만 보고 이제 가는 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일본의 정치권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이에요. 줄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본인들은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걸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은 일본 예, 예. 지금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 엔화 해지 미국채 ETF 예. 그리고 일본 이야기까지 임성민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2621 ETF가 엔화 강세랑 미국채 장기물 금리 하락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또 투자의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를 투자했을 때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이게 좀 유행이라고 하면 좀 너무 약간 폄하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알려진 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좀 더 올라왔긴 했는데 이게 3.7에서 3.8이 아니고 지금 한 3.85 정도 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이 정도면은 좀 일드 커브를 고려할 수 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엔화만 그냥 단순히 환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2621 ETF 진입은 좀 추후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짧게 한 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제가 약간 뭐 좀 굉장히 그 좀 약간 이분은 굉장히 좀 잘하시는 투자 고수분인 것 같다. 이런 분이 북 콘서트를 해서 한 3달 전인가 4달 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북 콘서트에 거의 뭐 수백 명 청중이 있었는데 2621 이 ETF가 이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듣더니 그런 컨셉이면은 차라리 엔화를 환전하는 걸 그냥 반으로 하고 나머지 반을 그냥 TLT를 사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하게 꼬아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금리 차가 좀 클수록 환해지 비용이 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TLT 따로 사고 절반 정도 사고 엔화 그냥 단순 환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는 엔화만 환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엔화만 환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국내 주식부터 지금 이제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미국 가야 되는데 잠깐 저희 여러분들 분석을 위해서 광고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멀리 보는 멀리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갖고 계시는데 워런 버핏 롤 모델이라고 음. 해주셨는데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보유하시고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음. 최근에 워런 버핏 보면은 뭐 현금 보유량 늘린다. 맞아요. 저는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솔직히 감히 판단할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투자의 구루이시기도 하고 네. 수십 년 동안 이미 이렇게 그 수익률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거는 펀드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그러니까요. 보면은 지수를 좀 더 이제 상회하는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펀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고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유일한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워런 버핏의 건강 정도 되시겠죠. 네,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워런 버핏이 어떻게 지금 현금을 또 마련하시고 또 어떻게 무엇에 투자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이 딱 그 리스크는 오너 네. 리스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뭐 경영에서 손을 네. 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하락을 할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알아본 바로는 과거 이제 이미 이제 작고 하신 찰리 먼거랑 이 두 네. 분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들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책이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예. 책.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것보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렵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향성을 주실 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존재 가치가 단순히 어떠한 이제 브랜드나 어떠한 이제 진짜 간판 같은 그런 것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 이제 아예 본인이 이제 뒷방에 계실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믿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분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분에 대한 뭐 책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보셨을 테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60세 이후에 다 축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꾸준히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투자해야죠. 선혜 씨 인생은 60부터 그러니까 네, 그런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찰리먼거 이 작고 하셨을 때도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슬퍼하기도 예. 했었는데 어쨌든 이 투자에 뭔가 길잡이 네. 그렇죠. 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것 그렇죠. 같아요. 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멀리 보는 멀리님도 이제 롤모델인 줄 롤모델로 알고. 삼고 예. 이제 계시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또 별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아, 보세요? 예.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화면 화면 보면서 볼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버핏 관련된 책은 진짜 처음에 많이 읽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분이시고. 책 진짜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뭐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다른 거 다 팔고 이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1965년 이때부터 거의 뭐 60년 넘게 그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으니까 야. 그 정도 그 S&P 500이랑 비교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뭐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할 만한 주식업계에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 중에선 고전이 뭘까? 어. 이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죠, 사실은. 주식의 고전이다. 예, 고전의 장점, 높은 수준의 질, 그리고 후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모범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약간 불변의 약간 영속성을 지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 다 아시죠?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라 하면서도 아무도 읽지를 않습니다. 네. 예, 벅셔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투자해도 좋은 주식이지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벅셔에서웨이를 이제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답답해요.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들은 또 마라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그렇죠. 예, 좀 자극적인 네. 얘가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맛보고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도 지금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평균 10%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벅셔에서웨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정말 꾸준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멀리님의 어떤 성향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성향에 맞는 또 투자를 네.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연 중에 제일 말미에 남겨주신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이다 하시고 남겨주신 부분을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네. 현금 비중과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사라지면 남아있는 현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맞아요. 어떤 신호를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고민이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마저 좀 해결해 드리죠. 팀장님.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고민이고요.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 주식과 그리고 저도, 현금 비중 예, 몇 대 몇으로? 현금 비중이라보다는 어느 네. 시그널에 뭘 보고 들어갈까. 들어갈까. 예,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솔직히 무시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타이밍을 보고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그럼 어떤 시그널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답은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시그널이 정말 정답이라고 하면은 그 시그널이 나온 시점에서 자산 변동성이 엄청 나야 돼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3개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이제 투자 가능 기간, 성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투자에 대한 판단에 소요된 시점. 정말 신중한 사람이면 이 지표를 몇 개 더 보고 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 많았던 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 보면은 그래프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옅은 하늘색이 네. G20이고요. 좀 짙은 검은색 같은 이런 것들이 미국입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100 넘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다가 네. 우연히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어제 찾아봤는데 미국이 7월부터 100 이하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대체적으로 시차는 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맞긴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맞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계속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침체라는 단어보다 저는 아직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제 고용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 국가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의 70% 차지하다 보니 이제 고용에 있어서 계속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인에 대해서 작년 최소한 1년 정도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네. 했고 또 오늘 밤에 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이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로 이제 완전히 그 관심축이 이동이 됐는데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어떻게 살아날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선은 얼마나 하강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길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7월에 한번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ISM 제조업 구매자 제조업. 관리자 지수 있는데 지금 6개월째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ISM 홈페이지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면은 신규 이제 주문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게 인벤토리 재고입니다. 재고가 갑자기 크게 꺾였어요. 네. 이 부분들은 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도매업자나 생산업자가 경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창고에다가 이 물건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도 이 ISM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를 좀 보시면은 통상 12개 업종에 대해서 이러한 그 동향을 이제 종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원유 쪽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서 다 재고가 감소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 이게 침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이 일관되게 이 세 개 지표가 보여주는 방향성을 감안할 때 보면은 적어도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라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보면은 이제 참 매크로가 이 모든 투자를 지금 좌우하고 있긴 한데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개의 지표 정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나 혹은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업종을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이나 반도체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업종을 보고 이쪽 업종이 좀 꺾였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가거나 그리고 해당 업종이 좀 상승을 한다 하고 하면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야 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경제 지표도 이제 한 달짜리가 아니라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한 달짜리 발표이긴 하지만 이거를 추세를 3개월, 6개월로 확장해서 봤을 때 예, 이거를 보고 장기 추세를 예측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을 투입하는 걸 고민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신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지금은 단기 채권을 좀 더 가져가셨다가 방향성이 왜냐하면 지금 아주 어찌 보면 각도가 낮은 각도로 이렇게 침체로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침체다 아니다라고 또 단정 짓기도 네네네. 굉장히 뭐하고요. 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노랜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네. 예,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지표 적어도 이제 2, 3개월 이상 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방향성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이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그널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할 만한 지점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 매크로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많이 안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매크로는 예언이 안 됩니다. 그냥 대응이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제 그 운용사 쪽에서 좀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요. 그 Anatomy of a Recession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역대 이제 빨간불 들어올 때,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올 때가 이제 침체, 그리고 노란불이 주의, 그리고 초록불이 양호 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디 정도 왔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네,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 경제, 금융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중에서 좀 이제 미스가 난다, 그러니까 초록불인데 그 빨간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뭐 원자재 유가, 그러니까 상품, 유가 이런 거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경기는 지금 연준이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건 어떻게든 뭐 whatever it take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가 금융위기잖아요. 금융 쪽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은 금융 쪽에서 봤을 때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일드 커브라든지 그리고 또 유동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연준이 총자산을 지금 굉장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하면서 연준 총자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드 커브가 지금 약간 역전된 지 좀 오랜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10이어하고 2이어가 이제 뺐을 때 지금 최근 시점에서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드 커브에 약간 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네. 빠지기 시작하고 장단기 이게 역전됐을 때가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무서운 게 아니라 역전된 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이죠. 그렇죠, 지금이죠. 네. 그러니까 좀 유의는 해야 될 필요는 네. 있는데 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지켜보시고 유의는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지금 멀리님의 사연으로 저희가 거의 한 45분? 네, 맞아요. 50분 가까이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나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50분간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제 우리 임 팀장이 네. 해봐야 되는데 오늘 육아도 못 하시고 지금 오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루를 또 반나절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분석을 해 오십니다. 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께서 이게 의견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취하고 뭐 이 의견은 나랑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뭐 선택을 하시는 그렇죠. 건 뭐 본인의 네. 몫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장을 저희가 이렇게 매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으로 좀 가볼까요?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나쁘지 않은 상황인 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겨주신 것 중에 혹시 두 분 지금 준비가 된 게 있으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쭉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 어떤 거 지금 종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종목이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네. 노바렉스랑 알피바이오 둘 다 아, 있었어요. 맞아요. 노바렉스랑 네, 알피바이오. 네. 네. 둘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약칭으로 이제 건기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건기식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제일 속상하시는 게 실적은 항상 나쁘지 않아. 네.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참 이 업종의 어떤 경쟁에 대해서 정말 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기식이라는 게 딱히 어떤 라이센스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기식에서 주가 모멘텀은 단순 실적보다는 아이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템. 특정 아이템이 굉장히 히트를 친다라고 할 때 주가가 통상적으로 많이 움직이고요.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 기존 아이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단가 인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쇼핑몰이 있는데 보면은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몇 프로 할인, 몇 프로 할인. 특히 이제 그 추석이나 이런 거 앞두고 선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할인하고도 남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 건기식 업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그때 이제 주가 모멘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는 막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탑라인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항상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업종의 특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종목에 대해서 현재 새로 출시될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업종에 대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바렉스나 알피바이오 모두 같은 동종업이기 때문에 저는 업종을 봐야 될 것 같고 건기식 관련돼서. 네. 그리고 넘어갔다가 좀 와볼까요? 네. YSK님과 동네 부자님의 궁금증부터 해결해 드렸고 네. 후바이저님, 네. 혹시 보셨어요? 뭐 GS건설 말씀. YSK님께서 GS건설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퓨어한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경기에 이제 노출되는 그 건설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은 그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에도 걸려 있고 네. 그리고 또 해외 플랜트 수주나 이런 것도 걸려 있는데 GS건설은 좀 순수하게 이제 주택 경기에 좀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이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인데,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는 회사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 비슷한 약간 성격인데. 그 HDC 현대산업개발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점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이제 토지나 이런 거에 뭐 GTX 광운대역이라든지 HDC 뭐 수원 뭐 건성구 쪽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또 개발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하나 더 발생하긴 하는데 네. GS건설은 그냥 집만 지어주면 끝인데 어.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지금 집을 많이 지을 것 같은 환경인가요 아닌가요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지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순수 약간 퓨어하게 이제 주택 경기에 노출되어 있는 좀 종목들이 그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많이 오르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장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조금 한 3, 6개월 정도 보는 식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부동산 경기에 그대로 또 함께 갈 수 있는 GS 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서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팀장님 혹시 다른 댓글 보셨을까요? 정말?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예. 먼저 저희한테 맞아요. 남겨주셨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참 이게 종목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정말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어느 업종은 어느 종목은 업종을 봐라. 네. 어느 업종은 매크로를 봐라. 어느 업종은 개별 사업을 봐라 했는데 솔직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정말 어려운 게 충분히 이제 CDMO 능력이 있고 백신 때문에 굉장히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실적으로는 여전히 솔직히 좀 계속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예, 상태이고 결국은 실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결국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가을 겨울로 접어들수록 백신에 대한 수요는 늘 수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재확산. 왜냐하면 그 8월, 7, 8월에 코로나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네네. 나온 적이 있고 이 코로나가 워낙 또 이제 이 추위에 훨씬 더 이제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재확산 여부가 어찌 보면 주가의 모멘텀, 예, 사회적으로는 좀 불행하지만 네. 예, 이분께서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도 실제 보면은 이제 모더나나 이제 그 백신 제재를 하는 데들이 이렇게 해외에서도 그렇게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을 좀 기다리면서 보유를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플라이위스 토니님과 동네부자님 상담 실시간으로 감사하다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한 번 더 다른 종목 지금 살펴보셨을까요? 예. 아드바이저님? 그 네. 처음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 맞아요. 미리 관련 맞아요. 네.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저희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메모는 했는데 아마 뭐 권리 발생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앱으로 등록하셨으면은 그 또 따로 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네. 예, 만약에 관리하시는 PB가 있다 하시면 확인 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지? 그 셀바스 AI가 있었죠. 네, 네. 네네네. 네, 셀바스 AI.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회사 말고 자회사 중에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체성분 분석기나 이런 걸로 좀 돈을 실질적으로 좀 버는 계열사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걸로 좀 어느 정도 현금이 약간 좀 확보되는 좀 AI 좀 적자지만 그래도 그 자회사 중에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캐시플로우 나오는 회사고요. 그 체성분 분석기면은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게 인바디죠. 그렇죠. 그 인바디 다음으로 이제 예전에 이 회사 셀바스 헬스케어 이 자회사가 자원 메디칼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많이 깔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헬스케어를 하다 보면 체성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셀바스 AI는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당분간은 글쎄요 좀 일단 테마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예예 네.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중동전이 확전이 되면서 오늘 석유 관련주도 들쑥날쑥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석유도 석유인데 방산주가 굉장히 뭐 업황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 이런 전쟁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랑 이런 석유 관련주까지 한 번에 같이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방산주는 지금 보시는 그런 시장의 뷰가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주가 되고 하는 거고 이제 주가에 업사이드를 주는 거는 이제 해외 수출이죠 주로. 예, 수출이 어떻게 터지느냐 이렇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비축 물자에 대해서 이제 비축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유도 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방산 업종은 주로 이제 유도 무기
그다음에 아예 재래무기 이 어. 둘 다 같이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보시면 다 음.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정유, 네, 석유 정유라든지.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어쩌면 이 중동 전쟁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장기 모멘텀일지 아닐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유 업종하고 석유 업종이 지금 상당한 기간 계속 주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는 걸로 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선반영이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모멘텀이 얼마나 거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이쯤에서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건강 챙기셔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우리 팀장님하고 어드바이저님 건강 괜찮으세요? 자신이 대답을 없어, 못하시네. 자신이 없어. 이럴 땐 여러분들 저희 저희 아침에 프로그램과. 투자 끝나고 네. 하는 이 건강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 백년의 아침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해서 좀 상승폭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가 좋기를 네.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임성희 팀장님,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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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